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점검해 보면서 심도 깊은 투자 전략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 완화와 외국인의 귀환입니다. 프랑스 대선이 마크롱과 르펜의 대결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이 프랑스 시민들, 유권자들의 심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듯한데요. 일단은 이 대선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이제 1차 투표 결과로 보게 된다면 마크롱 후보와 르펜 후보가 2차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한 구구파인 르펜보다는 마크롱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투표 결과 나오게 되면서 피용 후보와 멜랑숑 후보가 마크롱 후보를 지지하게 되게 되면서 마크롱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멜랑숑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극좌파당의 대표였고요. 그리고 이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 굉장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그리고 또한 유권자들은 이렇게 극우나 극자를 선호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의 현 디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싶다라는 의견이 표출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된다면 임마누엘 마크롱 후보가 23.75%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구구정당 마른 르펜 같은 경우는 21.53%, 그리고 피용 후보는 19.94%, 그리고 멜랑숑 후보는 19.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5월 7일 날 결선 투표가 있게 되고요. 이 결선 투표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차기의 프랑스 대통령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서 글로벌 작은 흐름 같은 경우는 1차 투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유로 달러 같은 경우도 1.79% 정도 상승하고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 0.91%, 그리고 WTI 같은 경우는 0.4% 정도 상승했는데 장을 끝나는 장 마감 결과는 이렇습니다.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는 3.99%, 4%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유로스탁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유로 증시에 대한 흔히 말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유로화 선물에서는 1.52% 정도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유로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1.5% 정도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신흥국 증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향후에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인도나 대만 같은 경우는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아마도 이러한 기조들은 프랑스의 대선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는가 좀 싶은데요. 어제 오전장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현재 시각대 4,400억 원이 넘는 매수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한 곳에 몰리지 않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골고루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가능성과 회귀 이 높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았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50을 넘어갈 때부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도 늘어났었는데 이런 부분이 2016년 하반기부터 상승했던 종목들을 외국인들은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업종들을 보게 된다면 무역, 철강, 자동차 부품, 증권, 화학, 반도체 장비 그리고 운송이었는데요. 이런 업종들은 2016년 하반기 때부터 꾸준히 상승했던 종목들이고요. 이 업종들에 대한 공매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업종들을 팔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IT 가전, 미디어, 건설, 통신 서비스, 그리고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정도인데요. 이런 업종들은 보게 된다면 상대적인 내수주 그리고 그 소외 업종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상대적 밸류에이션이 싼 이런 업종들을 샀고요. 그리고 또한 상대적 비싼 종목들을 팔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면 외국인들은 팔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환율이나 다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추가적인 변동성이 지금 당장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 리스크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가 26일 발표되는 감사한 부분 그리고 국경 조정세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변수는 있긴 하지만 큰 파고는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19대 그 대선이 5월 9일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마도 대용주 위주로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저택 청산이나 그리고 또한 재벌 개혁 그리고 중소기업 양성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정책 수혜주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후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그 차트에서 보게 된다면 환율을 먼저 볼 텐데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보면 1127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0.18% 정도 그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160원 그리고 1140원대를 터치를 못하고 지금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그 트럼프 정책들이 그 말은 그 달러 강세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건 트럼프에서 그 정부에서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환율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면 외국인들은 더 국내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증시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기관이나 개인들이 이 주식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70에서 80%는 외국인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코스피가 오르거나 코스닥이 오를 때는 대상승이라고 하죠. 대상승이 있을 때는 대부분 보면 기관이나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로 많이 들어왔을 때 대상승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을 때는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공매도를 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기관이나 개인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26일에 트럼프 감세안이 발표되는데요. 이때 아마도 개인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다시 이로 인한 그 외국인들의 신흥국 시장을 사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이후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5월 대선입니다.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고 나서 본다면 이 기존에 있었던 정부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대기업 수출 위주였다면 아마도 향후에는 내수 위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 위주로 아마도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 현재 유력 후보들 의 정책을 보게 된다면 이쪽 중소기업 벤처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달 이후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도 같이 가는 장세를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위주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5월달 차기 대선 이후에 그리고 차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아예 반대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명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